도형을 깨치는 비법 도깨비 84강입니다. 내 아이를 위한 하루 10분 도형 학습집 플라토 교재는 2단계 이후를 준비해주세요. 영역은 도형 조작 영역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2단계 2호에는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서부터 플라토를 차근차근 했던 친구들 중에서 3학년 또는 4학년 친구들 중에서 계산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2단계 3호나 4호를 먼저 하는 것도 좋습니다. 84강에서는 1주차와 2주차 내용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는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단위 넓이를 알아보고요.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보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직사각형을 그려보고 그런 다음 둘레와 넓이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2주차 한번 볼게요. 2주차에서는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단위 넓이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그런 다음 평행사변형을 이용하여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구해보고 마지막으로 길이를 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1일 단위 넓이입니다.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 네모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와 활동을 할 때는요. 자, 이 부분을 꼭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단위 넓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단위 넓이를 쓰고 읽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서 넓이를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둘레와 넓이를 구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센티미터는 길이를 재는 단위고 제곱 센티미터는 면적을 재는 단위라는 것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위 넓이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도 이 단위 넓이가 몇 개인지 알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다각형의 넓이는 주어진 단위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따라서 7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일차에서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3일차에서는요, 바로 앞에서 했던 활동을 통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문제 뒷부분에 모눈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라면 아이가 스스로 다시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2주차에서는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꼼꼼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먼저 1일차에서 단위 넓이와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네모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위아래에 보면은 지금 단위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단위 넓이의 개수를 구한 방식이고요. 아래와 같은 방법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조각을 그대로 이동을 시켰네요. 잘라서 옮겨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서 또 단위 넓이를 이용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2일차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이용하여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들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잘 찾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았더니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밑변과 높이를 구분하여서 넓이를 잘 구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직사각형을 이용하여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또 쉽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는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하여서 삼각형의 넓이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3일차에 나와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점선을 한 변으로 하는 합동인 삼각형을 그리고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네모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면요. 단위 넓이가 있고요. 자, 원래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합동인 삼각형을 그렸는데
잘 돌려서 이어 붙였더니 평행사변형이 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 밑변의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는 한 개였잖아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을 더 그렸어요. 두 개로 그린 상태죠. 그런 다음에 넓이를 구했으므로 원래 한 개였기 때문에 절반을 구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을 통해서 과연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4일차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아이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원래 한 개였던 삼각형인데 합동인 삼각형을 더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넓이를 구하고 원래는 한 개였잖아요. 그래서 그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밑변과 높이를 잘 구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플라토 평면 주머니에 있는 칠교 조각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칠교 조각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작은 삼각형으로도 만들어 보았어요. 나머지 조각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각형과 작은 삼각형 두 개 서로 이렇게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네, 직사각형의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각이 되어 서로 만나는 이 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하죠. 세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칠교 조각의 넓이를 의미해요. 이때 작은 삼각형 하나를 떼어서 사각형 옆으로 붙여볼게요.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맞아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때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직각이 되어 있는 수직이 되는 요 부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지금 이 조각을 움직이면서 직사각형의 넓이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결국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어가 바뀌어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서 사각형 하나를 빼고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우리 방금 했던 거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그리고 높이. 높이는 수직이 되는 이 부분이 높이였죠.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이 중에 반을 띈 이 부분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무엇은? 삼각형은. 아이고. 그리고 절반을 떼어냈기 때문에 나누기 2라고 넓이의 식이 완성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른 조각으로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움직인 후 직사각형, 그리고 또 다른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움직여서 사각형,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하나를 뺀 나머지 삼각형,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넓이를